기반이 없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저 딸 지켜줘야 돼서 울면서 지켰거든요. 이 감성이라도 동원이 됐는데 지금 대구 가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지나가던 쓰레기통도 막 발로 차버릴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런 건 열받아가지고. 사실은 아니고. 열받아서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뚜껑 열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뚜껑 우리가. 열릴 것 같다. 예, 이런 정도로. 예. 근데 사실 화가 많이들 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민중대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또 집회 참석하실 것 같고 또 격주로 민주당이 이제 집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 집회에도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오실지 그거는 더 큰 물결, 시민의 물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여러 정당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민주당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늦게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한겨레 20일 보도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국회 입법까지도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강혜경 씨 증언에 따르면 2023년 9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하고 공동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통해서 국세하고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여기 조항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 씨가 10년 넘게 이제 국세를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한테 국세 체납분을 압류하는 걸 금지하는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이런 입법 시도도 했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국세는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 경매를 붙여서 본인이 돈을 못 갚아서 자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도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다 이 채무자 몫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걸 국세 체납만 예외로 하겠다고 하는 건 무슨 저희가 있는 겁니까? 제가 기사 봤을 땐 김영선 의원이 그 법에 대단히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도로 한 겁니까? 당연히 명태균 씨의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입법권까지 본인이 가진 그 권한까지 이렇게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해 집단이라고 폄훼를 당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고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한다라는 인상을 1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아주 모든 불법과 탈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의원 입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세비를 나눠 쓰고 이제는 입법적인 영역까지 나 도와준 사람들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검찰 정말 이대로 가면요. 50년, 100년 뒤에 이런 조직이 있었다로 역사에 그냥 기록되고 말 겁니다. 지금 본인 조직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창원지검에 지금 지원까지 받아서 검찰이 7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윤석열 당시 검사 몇 명 데리고 수사했습니까? 40명 데리고 수사했어요. 이거 수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친윤검사라고 돼 있는 창원지검장은 수사과에 몇 달 묵혀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서 검찰의 신뢰를 받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못 줘서 안달이 난 상태로 보이고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현미경까지 뭐 최근에는 뭐 샤넬 무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나요? 그런 작태를 보이면서 국민 신뢰 운운할 자격이나 됩니까? 이번 수사에 저는 검찰의 존망에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수사 똑바로 하십시오, 진짜. 네, 수사 똑바로 하시라는 장윤미 변호사님의 준엄한 일침 꾸짖음이 있으셨습니다. 검찰 똑바로 하십시오. 예. 자, 그 이준석 의원이 오늘 그 벌어진 수많은 이슈들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좀 저격하는 내용의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총선 뭐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7천량의 기억은 안 지워집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요즘 유체 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3자 특검 이야기나 잘 챙기십시오. 저와 개혁신당은 찬성, 남은 건 네 역할, 최소한의 책임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요. 네. 이제 배지를 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도 배지 달면은 좀 사람이
바뀔 것이다라는 아주 일말의 기대를 했던 걸로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의 과정을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과 오래된 인연 때문에 그 공천 개입 문제에도 연루가 돼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명태균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과 명태균의 그 친분 때문에 많은 의혹의 중심에 섰었어요. 근데 그 해명이 꼬이고 해명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그전에는 이준석 의원이 비유도 참 잘했는데 지금은 그 비유도 많이 공감을 못 얻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난처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동훈만 바라보면서 한동훈에 대한 뭐 열등감? 한동훈에 대한 뭐랄까요? 비판 정신? 이것만 가지고 정치의 목표로 삼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글쎄요, 지금 당세도 약해가지고 당의 활로가 어두운데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요? 전 이번에 가장 그 개혁신당이 뼈아픈 부분이 뭐였냐면은 천하람 의원이 정진석 실장하고 설전을 벌였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정진석 실장이 해서는 안 되는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비판을 합니다. 그 지지율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당에 대해서. 근데 천하람 의원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정진석 실장에 대해 가지고 공천 개입 진상을 밝혀라,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을 해라 막 쏘아붙이고 있는데 정진석 실장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 의원이 문제없는 공천이라고 했으니까 이준석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흥분해가지고 하니까 명태균은 천하람 의원이 더 잘하지 않냐고 막 사진이 쏟아 나오고 막 그때 칠불사 앞에서 삽 들고 막 구두 신고 땅판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말이 설득력이 있고 이준석 의원이 괜찮다고 한 공천을 왜 같은 당 의원이 와서 시비 거냐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전이죠. 내전.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의원도 안타까운 게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으면은 나름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준석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준석 수호를 해야 되고, 한켠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뾰족하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잘 뚫리는 창과 가장 잘 막는 방패를 동시에 파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자가당착,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걸 정진석 실장이 뭐 경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치기로 그냥 뭐 칠불사 얘기해가지고 끝내버렸는데 네. 궁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청 높아지고 화내면서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준석 의원은 당내, 그러니까 당에선 상징적 인물이니까 당도 잘 지금 그 결속도 다져야 될 거고 본인의 의정 활동도 성과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면서 수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마지막 살 길이다. 전 이준석 의원이 자발적으로 저는 고해성 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전 그분의 인격을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길만이 본인이 그냥 남은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가치도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뉴스토마토는 늘 새벽 6시에 보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 나온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 내용은 지난 그 7불사 회동 이 다음 날 그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내용이 있고 이제 관련돼서는 뉴스토마토하고 지난달 3일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뉴스토마토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좀 들려줬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 가장 그 심각한 게 이런 겁니다. 김건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가 명태균의 야마다. 그러니까 저 일본말 써서 송구한데 명태균의 이제 어떤 중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주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날 7불사 회동 대화의 핵심은 그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원래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 그 다음에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과 이렇게 원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정치를 해오다가 결국에는 그 공천을 안 주면서 틀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엔 7불사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남이 성사되고 김영선 의원의 뭐 비례대표 1번이냐 3번이냐 그거 가지고 논의하다 결국 안 됐던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원팀으로 활동을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내용의 어떤 그 보도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톤다운 한다고 톤다운 될 수 있는 국면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대표고 그걸 최종 마무리하는 최종 권한자였습니다. 이상한 맥락이 있었다면 그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같이 가담을 한 걸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길어지면 더 그냥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담백한 면모를 보여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착종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는 좀 국민들께서도 또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가르마를 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명태균 씨 인터뷰하고 와서 정리해 드린 대로 핵심은 권력 다툼인 것 같아요. 권력 투쟁.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와 김종인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김종인 팀대 그 윤핵관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이 내용이 촉발된 것은 역시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의 그 김영선 의원과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 2달간 이제 오게 된 그러니까 건데 이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초래한 불상사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네. 국민적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땅히 드러나야 될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먼저 최초의 뉴스토마토 A 의원, B 의원 그게 이제 개혁신당 의원들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시작하는 약간 정쟁식으로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태도도 보여왔었고 뉴스토마토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저격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이 나왔는데도 본인이 관리했던 그 공천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본인은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선의의 조언을 입장 유지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전 거기서 정리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유, 오늘도 숨가쁘게 뉴스를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하튼 전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줄 한 줄 지나가는 뉴스를 여일하게 보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음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많은 실수를 범해서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깔끔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송구하고 내일 더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